안녕하세요. 도와줘요 물리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 카이스트 면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플러 효과에 관한 것인데요. 도플러 효과에 관련된 다른 내용도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면접은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해보고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한 뒤에 개념을 알고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정지한 관찰자가 이 소리의 파장을 20초 동안 기록하여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소리의 전파 속력을 300m/s이라고 했습니다. 20초 동안 병원차가 이동한 거리를 묻고 있네요. 자, 문제에서 파장 시간 그래프를 주어졌고요. 그리고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장은 속력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을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 시간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초 구간에 보면 파장이 불연속적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속도는 연속 함수라고 했습니다. 즉, 파장은 불연속적인데도 속도는 연속적이라는 거죠. 거기에 무엇인가 힌트가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을 잘 이용해야 되겠죠. 자,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파장이 10초 이후에는 큰 편이고 10초 전에는 짧은 편이다. 자, 여러분 눈치챘나요? 바로 외부 은하가 멀어질 때 적색 편의가 일어났죠. 그 적색 편의가 일어날 때 멀어지는 속도에 의해서 적색 편의가 일어난 값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점점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점점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10초 전에 있는 요 구간 있죠. 파장이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 말은 적색 편의와 반대로 청색 편의가 일어났다라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 말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파장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자, 처음에는 90cm의 파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청색 편의가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다가 청색 편의가 조금 일어나게 됐습니다. 점점 청색 편의가 조금 일어났다 말은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는데요. 정확한 그래프를 위해서 수식을 이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에 맞는 공식을 유도해서 풀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도플러 효과 공식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걸 바로 이용하면 더 빨리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 상황에 맞는 공식을 유도해서 풀어보도록 할까요? 파원이 정지한 경우와 파원이 이동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구면파의 형태를 가지고 퍼져나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파가 발생해서 붉은색으로 표현이 됐다면 이렇게 전달되는 에너지들은 공기에서는 소리의 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VO라고 사용해 보도록 하고 문제에서는 300m/s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리의 속도를 VO라고 쓰겠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소리의 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T0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의 음의 높낮이를 F라고 했을 때
t와의 관계는 t는 f분의 1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파동과 그 다음 파동의 사이의 간격이 있죠. 이 두 간격을 우리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을 람다로 적게 되고 파원이 정지한 경우를 람다 제로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F람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F와 T의 역수관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이 공식은 옆에서 다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원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까요? 먼저 현재 점에서 발생을 했었던 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죠. 하지만 퍼져나가는 동안 파원이 이동했습니다. 속도 v를 가지고 조금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동한 곳에서 새로운 두 번째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관찰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파장이 짧게 보이겠네요. 원래의 파장이 람다 제로였다면 속도가 있었던 파원이 이동하는 동안 어느 정도 거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찰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짧아진 람다 원으로 이 파동의 파장을 인식하게 됩니다. 두 거리의 차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람다 1이 람다 제로에서 vt 제로를 뺀 만큼이 되겠죠. 자, t 제로는 사이렌의 고유한 값입니다. 사이렌에서 만들어내는 소리의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에 썼던 붉은색 식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람다 제로가 공통이 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람다 1이 결국 속도에 관계가 있는 양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속도의 함수로 바꾼다면 V는 VO 그리고 1-람다 제로분의 람다 1이 되겠죠. 자, 바로 위에 있는 식을 속도 V로 정리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 문제를 해석했을 때 파장 시간 함수를 속도 시간 함수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속도 값을 얻어낸 겁니다. 자, 반면에 뒤에 있는 부분, 즉 만약에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뒷부분에 있는 영역을 파장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자, 람다2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람다2는 원래 있었던 파장 람다 제로에다가 파1이 이동한 만큼의 거리 vt0가 더해진 값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역시 t0는 왼쪽에 있었던 붉은색 공식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결국 람다 제로로 정리가 된 뒤에 속도 v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가까워질 때 첫 번째 그리고 멀어질 때 두 번째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을 한번 보세요. 속도가 람다 1에 관련된 1차식입니다. 하지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멀어질 때의 속도는 람다 2, 멀어질 때 관찰한 파장의 1차식이고 그리고 기울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겠죠? 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속도 시간 그래프로 구해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10초인 순간에서는
파장이 불연속적이었습니다. 10초 전을 구간 1이라고 하고 10초 이후를 구간 2라고 합시다. 이걸 VT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까요? 먼저 파란색 글씨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F 람다죠. 즉 파장의 변화에 따라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1차식을 형성하는 그래프,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초록색 글씨를 볼까요? 람다2가 있습니다. 람다2는 1차적으로 그리고 기울기가 플러스인 이런 형태의 속도를 만들어내라는 뜻입니다. 그럼 속도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10초인 순간에는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의 값이 일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나도록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0초일 때 두 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값들을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공식을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VO와 VO는 약분이 되겠죠. 자, 남아있는 값들을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10초인 순간에 구간 1에서는 람다 1이 99cm였고 구간 2에서의 10초인 순간에는 101cm였어요. 그러면 람다 제로만 남게 되겠죠. 자, 계산하면 100cm가 나옵니다. 자, 참고로 이 100cm는 그래프에서 딱 절반에 가까운 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값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구하게 된 원래의 파장 람다 제로를 가지고 정확한 VT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었던 소리의 전파 속도 300m/s과 방금 구한 원래의 파장 100cm를 대입을 하게 되면 즉 VO 300m/s 그리고 람다 제로에 100 그리고 람다 1 99cm를 넣게 되면 결국 가장 느릴 때의 속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0초일 때의 속력이죠. 그럼 결국 3m/s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속도 값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람다 1이 0초의 시간이었을 때 97cm였습니다.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 V1이 9m/s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즉 속도가 시간이 0일 때는 9m/s였습니다. 그리고 VT에도 대입을 하게 되면 람다 2가 103cm였을 때, 즉 20초일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때도 103을 대입을 하게 되면 V2도 9m/s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시간이 0일 때와 20초일 때는 같은 속도 9m/s를 얻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20초 동안에 사이렌이 울리는 차가 이동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넓이를 구하게 되면 120m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도플러 효과 공식을 기억을 하고 있을 때 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플러 효과 공식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V는 매질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공기에서는 소리의 속도가 되겠죠. 관찰자의 속도인 디텍터의 속도를 VD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소스의 속도는, 즉 파1의 속도는 VS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관찰자가 관찰하게 되는 새로운 진동수 F'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가까워질 때 진동수가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까워진다는 말은
분자가 커진다. 즉, 디텍터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파1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파1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역시 진동수가 커집니다. 서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진동수가 커지려면 분모는 작아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 상황에 맞는 기호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는 소리의 속도를 V5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속도를 V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식 V는 F 람다를 가지고 식을 좀 더 변환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두 식에서 보면 V는 같고요. F와 람다는 변할 수가 있어요. 접근하거나 멀어질 때 파동의 파장은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음의 높이도, 즉 진동수도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1과 관찰자가 이동하는 것과 상관없이 V는 항상 일정합니다. 공식을 조금 더 변환하면 람다 프라임이 F 프라임 분의 V가 되고, 그리고 위에서 구했었던 F 프라임을 대입을 하게 되면 람다 프라임을 원래의 파장과 속도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구한 이 식이 앞서 첫 번째 풀이로 이 문제의 상황에 맞는 식을 유도해서 풀었던 것과 결국 같은 결과를 얻어냅니다. 자, 비교가 가능한가요? V0분의 V는 1입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가까워질 때 이렇게 얻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멀어지는 경우에도 처음에 봤었던 이 공식에서 부호들을 취한다면 역시 첫 번째 풀이 방법과 똑같은 람다2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채점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속도 시간의 함수로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동 거리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풀이의 방법을 제시를 했으면 1점입니다. 그리고 접근하다가 멀어지는 상황, 즉 10초 전에는 파장이 짧은 편이었고요. 10초 이후에는 파장이 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다가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도 언급을 한다면 역시 이것도 1점이죠. 그리고 속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속도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감소할 것이라는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만 알아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1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총 5점 중에 반 이상을 여러분이 수식 전개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말을 해도, 즉 정상적인 대답을 해도 기본 2.5점과 또는 3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문제를 보고 현상을 해석한 뒤에 어떻게 풀이를 해야겠다라는 방식을 먼저 면접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식을 가지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남아있는 점수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